반갑습니다. 저는 경북여자고등학교 교사 장은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앞서 들으신 전체적인 대입 강의에서 여러 전형들 중에서 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학부모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초와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실제 합격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앞에서 들으신 강의에서 여러 전형들의 전형 요소별로 인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을 텐데요. 지금 이 표는 2022학년도 대입 시행 계획에 근거해서 전국과 서울 15개 주요 대학의 전형별 수시 모집 인원입니다. 보시면 전국적으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중이 가장 크지만 서울 주요 15개 대학 기준으로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중이 거의 58%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무시할 수 없는 전형이고 또 지역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 역시 학생부 종합 전형은 놓칠 수 없는 전형이라 생각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교생활 기록부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 면접 등을 토대로 다양한 전형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전형으로서 교과 성적도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교과는 성적이 많이 낮아도 다양한 활동들로 이런 걸 채워주면 합격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과만 보지 않는 것이지 교과 성적 또한 중요한 평가 요소이기 때문에 교과 성적을 잘 챙기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지만 서울대, 이화여대, 또 고려대 등등 많은 학교들에서도 일부 대학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를 메인 서류로 해서 자기소개서 등과 같이 다양한 평가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는데요. 이때 학생부를 기준으로 자기소개서가 자연스럽게 스토리로 연계가 되고 이런 활동들로 학생들을 정성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전략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면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전공 적합성을 챙기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미리부터 준비를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어떤 평가 요소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대학별로 확인하고 그래서 수업을 열심히 참여하고 학교 생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활동들을 챙겨서 학생부 기록으로 잘 남겨서 이 부분을 전공 적합성이 어필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면 소신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에서 보신 표에서도 중상위권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으므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발표되는 학생부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판단 기준으로 해서 자기네가 적합한 대학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메인 서류로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뿐만 아니라 여기서 미처 자신의 역량을 다 보여주지 못한 부분을 자기소개서에서 스토리로 연결해주고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본인의 역량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2학년도부터는 추천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다른 서류들이 더욱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가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지금 보시는 예를 보시면 대학들마다 조금씩 용어들은 다를 수 있지만 비슷비슷한 역량들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 학업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학업 성취도나 학업 의지 및 태도 등등을 학업 역량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전공을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이나 계열에 대한 관심과 노력 과정들을 전공 적합성으로서 어필해주고 그리고 발전 가능성은 조금 큰 의미로 모호해 보일 수도 있는데 리더십이나 자기주도 학습이나 또는 문제 해결 능력, 그다음에 경험의 다양성 등등과 같은 것들을 발전 가능성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나눔이나 배려 등등과 같은 인성적인 부분도 어필해주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데 유리합니다. 다음으로는 학교생활기록부 개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교과활동은 과목당 500자가 기준으로 기재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2022학년도부터는 방과 후 학교에 대해서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교과 외 영역으로는 자율활동은 연간 500자로 기존과 같은 분량입니다.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연간 500자로 자율동아리 같은 경우는 가입에 제한은 두지 않되 학생부에 기재되는 것은 학년당 하나로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학년당 하나씩 기재되는 자율동아리 내용 또한 객관적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동아리명과 동아리 소개로 30자 이내로만 기재할 수 있습니다. 소논문은 기재가 금지되었고요. 봉사활동 특기사항 같은 경우에는 2022학년도부터는 특기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로활동에 진로활동 특기사항란에 진로희망 분야가 적는 란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학생부에는 기재가 되지만 대입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수상경력 같은 경우에는 교내 수상이 학기당 한 건만 대입에 반영이 됩니다. 학교에서 열리는 다양한 교내 대회들에 충분히 참여하고 기재는 모두 다 될 수 있지만 대입에 반영될 때는 학기당 하나씩 3년간 총 6개만 대입에 반영된다는 걸 유념해 두시고 교내 수상도 학기별로 잘 역량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분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독서활동은 기존과 같이 도서명과 저자만 기재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해서 학생부를 항목별로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가 관심이 많을 텐데요.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서류이고 여기에 기재되는 모든 내용들은 평가에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목록을 나열해 놓은 것들을 살펴보면 교과 성취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교내 수상, 독서활동 상황,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창의적 체험활동, 출결 상황, 이 밑에 있는 이 모든 요소들이 학생들이 미리 준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서 역량들을 갖춰 놓는다면 학교생활기록부 역량들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스토리로 연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교생활기록부는 어떻게 연계되어야 할까 관심이 많을 텐데요. 예전 같으면 교과 수업은 수업대로 따로 하고 활동과 프로그램은 또 프로그램대로 따로 하고 해서 수업보다는 소위 말하는 스펙들을 여러 가지를 갖춰서 그것들을 많이 하는 것에 아이들이 많이 집중을 했다면 요즘은 이제 학교의 수업이 메인이고 교과 활동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과 활동을 중심으로 교과 외의 수상이나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독서와 같은 다른 여러 항목들이 모두 다 연계가 돼서 이것들이 교과를 중심으로 하나의 스토리로 연계되고 확장되고 심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더 발전적인 학교생활기록부의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교육과정 선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실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과목 선택에 있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과목 선택이 유리하다 또는 불리하다,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므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진로 진학과 연계해서 본인의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나 계열과 그것들을 참고해서 교과목들을 선택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교육과정 편제를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교육과정은 현재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나눠지게 되고 교과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그리고 보통교과는 다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눠지고 선택과목은 일반선택과 진로선택으로 나눠집니다. 지금 1학년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과목들이 공통과목에 해당되는 과목들이고요. 2학년 학생들은 선택 과목들을 1학년 때 선택한 것을 기준으로 지금 수강하고 있을 텐데요. 이 선택 과목에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에 대한
그런 성취도를 산정하는 방법이 뒤에서 교과 전형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방법이 다르고 그것들의 선택에서 본인들의 또 대학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과목 선택에서도 유념을 해야 될 텐데요. 보통 교과들의 과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의 과목들에서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의 다양한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으므로 이 과목들에 대해서 본인들의 진로나 또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 계열과 관계 있는 그런 과목들이 어떤 것인지, 각 과목들의 특징은 어떤지 미리 살펴보고 선택을 잘 하셔서 과목들을 수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학교에서 개설되는 그런 교과목들에 어쩌면 아이들의 선택이 모두 다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그리고 공동교육과정, 또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해서 교육과정에서 미처 선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을 할 수 있고 학생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독서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선택하지 못한 그런 과목들에 대해서도 독서를 통해서 본인들이 평소에 관심이나 역량들을 쌓아가는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를 개선되는 부분이 어떤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3학년 학생들을 기준으로 하면 총 4개의 문항으로 1, 2, 3번은 공통문항이고 4번은 대학별 자율문항입니다. 그래서 1번은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현재 1000자로 기술하고 있고 2번은 고교 재학 기간 중 의미를 두고 노력한 교내 활동을 1500자로 기술하고 3번은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등을 실천한 사례를 1000자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학년도부터는 1번과 2번 항목을 통합해서 전체 1500자로 기술하게 되고 3번도 학생의 개별 특성이 잘 드러나는 방향으로 질문 방법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글자 수는 800자를 기재하게 됩니다. 대학 자율문항 같은 경우에는 대학들마다 있는 학교들도 있고 자율문항이 없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있는 학교들이라면 이 대학 자율문항을 2022학년도부터는 800자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항들의 진술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조만간 발표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 사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가고 선배들이 어떤 활동들을 챙겨 어떻게 대학에 합격을 하게 되는지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 이런 사례들을 실제로 다 확인하고 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웹진 아로리인데요. 이게 웹진 아로리의 첫 화면입니다. 화면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대학 안내, 입학 안내, 학생 생활, 참여 마당 이렇게 4가지 꼭지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학생들이 꼭 한번 참고를 해보고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자료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형 안내인데요. 전형 안내에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전형 안내와 신입생이 들려주는 면접 이야기, 서울대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 이렇게 3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전형들에 대한 안내와 올해 입학생들이 들려주는 전년도 본인이 경험한 면접 이야기 그리고 실제 서울대 지원자들이 많이 읽은 책들을 통계 자료로 만든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료 참고를 클릭하시면 자료 참고 안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안내 자료들 그리고 면접 및 구술고사 기출문제 및 출제 근거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리고 인적성 면접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꼭 참고해 봤으면 하는 부분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고교생활 가이드북 요 책자를 꼭 한번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도 읽어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파악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학교들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이 발간이 되고 있는데요. 각 대학들에서 발간되는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은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잘 확인하시면 평가 요소들이나 대학의 인지사항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도 입학 사정관이라는 요 탭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는 실제로 서울대학교 수시 모집에 지원한 학생들의 실제 데이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가자의 입장으로 입학 사정관이라면 이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곳으로 지금 3개의 과에 대해서 각 과별로 3명의 학생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각에 들어가면 학생부에 대한 발췌 내용이나 학업 성취도나 그다음 학교의 주요 활동들은 어떤 걸 했는지를 여기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대학에 지원하는 아이들이 이런 내용들이 학생부에 담겨져 있구나 이런 부분도 확인해 볼 수 있고 3명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내가 평가자의 입장으로 내가 평가자라면 이걸 어떻게 평가하게 될까 이런 부분도 본인들이 한번 해볼 수 있고 그 결과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본인의 학교생활 기록부의 방향성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례는 나도 입학사정관에 담겨 있는 9가지 사례 중에 한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기계공학부에 합격한 학생입니다. 교과 성취도를 보시면 전 교과가 매우 우수하죠. 지금 국어 성적이 1학년 때 1.5이고 3학년 때 2.0이고 수학 성적이 조금씩 떨어져서 2학년 때 1.28, 3학년 때 1.66 그 이외에는 모두 다 굉장히 비현실적인 1.0이라는 성적을 찍어서 놀라울 텐데요. 이 학생이 기계공학부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쓰였던 부분은 아마 수학 과목이 아닐까 합니다. 전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학 성적에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적이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다른 교과에 비해서도 이 수학 성적이 조금 낮은 편이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던 지원을 하면서도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들을 어떻게 보완해냈는지는 뒤쪽에 학교생활기록부 발췌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학생이 이수한 과목들을 보면 과학 과목에서 물리 1, 물리 2, 화원, 화투, 그다음에 생명과학 1, 지구과학 1, 2 이렇게 해서 2 과목을 3개나 이수를 하면서 더구나 물리 2는 아이들이 많이 지원하지도 않고 많이 수강하지 않는 과목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은 이렇게 수강을 했고 이런 과목 선택에 대해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의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기 때문에 이수 과목들을 파악하는 것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중요한 평가 요소 중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이 학생의 실제 학교생활 기록부에 대한 발췌 내용인데요. 수학 시간에서 본인이 어떤 거에 관심을 가져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학업 성취도 부분에서 수학 과목이 2학년, 3학년 올라갈수록 학업 성취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 이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부 안의 내용들을 보면 교과 내용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탐구하고 본인이 배운 것에 대해서 그냥 배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적용해 보고 그걸 또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본인의 관심 있는 분야인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검증해 보려는 노력까지 기울이고 있어서 학생이 매우 우수하다 하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뒤에 보시는 자료 역시 학교생활기록부 발췌 부분인데요. 학생은 기계공학부에 지원하면서 프로그래밍에 대한 관심도를 학교생활기록부 곳곳에 묻어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크래치로 오목게임을 만들고 그다음에 윈도우 계산기 추가 과제를 구현하고 또 플레이봇으로 언어 분석 시스템, 369 게임, 숫자 6이 없는 나라 이런 것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해내고 또 교내에서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활동들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래밍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우수해 보입니다. 독서 부분인데요. 사실은 독서는 서울대 아로리에 소개된 이런 자료들이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본인의 관심과 독서 수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자기만의 독서, 그래서 내가 읽었을 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나를 성장하게 해준 독서
그래서 자기만의 독서 목록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여기 나온 책들을 기준으로 이 책들을 다 읽어야 서울대를 가는구나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독서 부분은 사실은 여러 과목들 수업을 하면서 학업에 대한 호기심이나 또는 학업에서 느낀 어떤 궁금증이나 갈증들을 해소하는데 누구에게나 공평한 가장 좋은 자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독서들을 많이 활용하면 좋겠는데, 지금 보시는 자료들은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일 뿐이므로 자기만의 어떤 독서 목록을 만들 수 있도록, 성장하는 독서 목록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면 좋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자료는 서울대학교 지원자들이 단과대학별로 가장 많이 읽은 도서 3권입니다. 그래서 독서가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역량들을 갖출 수 있는 책들의 목록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본인의 관심 부분과 지원 학과와 역량들을 쌓을 수 있는 독서 목록들도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쌓기 위해서 이 학생들은 이런 책들을 많이 읽었다, 그렇게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고,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나 또는 단과대학별 이런 독서들은 나만의 독서의 선택으로 내가 왜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 책을 읽음으로써 내가 어떤 배우고 느낀 점들이 있었고, 그래서 나는 이 책을 통해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목록이 되면 더욱더 좋겠지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사실 해야 될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 것들, 다양한 요소들도 많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큰 틀에서 개괄적인 부분만 다루었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종합전형 가이드북이나 또는 학교에서 발행되는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미리 준비할수록 전공 적합성을 갖추고, 또 그 대학을 준비하는 기간들이 길면 길수록 다양한 역량들을 보여주기가 좋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면 빠를수록 그 역량들을 드러내기가 좋아서 준비를 미리 하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많이 시간이 지났는데 괜찮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학생들은 진로가 얼마든지 학생들 입장에서는 변경이 될 수 있고, 그 변경된 진로에 대해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최종 학과나 계열에 맞는 그런 활동들이나 역량들을 지금이라도 연계해서 갖추고 노력하는 부분을 보여준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준비하셔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도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